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자, 늦은 밤 고수비책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 교육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잘할까? 그게 바로 오늘 시간에 답이 다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물 옵션 처음에 이제 매매를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 기초부터 탄탄하게, 기초 탄탄 그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강의 나가기 앞서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오늘 또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 상당히 궁금하시죠? 그 나가기 직전에 지난 강의 또 한 일주일 됐으니까 시간이 좀 잊어버렸죠. 원래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고수비책 선물 옵션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좀 특별한 사정 때문에 하루 늦어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 강의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나서 오늘 시장 한번 본격적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키포인트를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그동안 매매는 주식시장, 주식만 매매를 했는데 이제 주식과 선물의 차이점 이제 여기부터 출발이 되고 있죠. 한번 그동안 공부한 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상품입니다. 반면에 선물은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한다. 벌써 좀 오늘 네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했죠, 그동안. 자, 그 다음에 주식은 먼저 살 수밖에 없다. 그죠? 산 다음에 팔아야 된다. 단방향 매매인 반면에 선물 옵션은 먼저 매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양쪽 방향을 매매할 수가 있다. 양방향 매매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선물은 주식과 달리 제로섬 게임이다. 고속 게임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고속 게임이다.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깨지는 사람이 있고 깨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먹는 사람이 있다. 공평한 게임이다 이거죠. 얼마나 공평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적인 사항이 만기 구조가 있다는 거죠. 주식은 부도만 나지 않으면 대대손손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물은 만기가 있다는 거. 이게 특징적인 사항입니다. 만기 구조. 요게 이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입니다. 약.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는 거죠. 만기 구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거래 기본 개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죠? 기초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초자산. 또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기초자산은 K200 지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기일이다라는 거. 만기일이 있다. 만기일이 있다. 만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기일이 언제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게 언제라고 했죠? 369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과 선물과 옵션, 그 다음에 만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선물은 평상시에는 거래 시간이 어떻다고 그랬죠? 평상시에는 주식시장보다 15분을 더해준다. 열심히 매매해라.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만기일에는 평상시보다 10분 좀 빨리 끝난다. 이거 좀 특징적인 사항이에요. 그죠? 뭐, 여러분,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약속이었다, 약속. 약속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한 계약을 사고 파는데 드는 비용.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계약 사는데 비용은 현재 선물 지수를 몇 계약 살 것이냐? 그 다음에 약속이죠. 50만원. 왜 50만원이라는 거야? 이걸 가격 승수라고 한다고 그러죠? 가격 승수. 왜?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1포인트는 50만원이다. 이거 약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수 곱하기 계약서. 만약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죠? 주식을 내가 한 주를 사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주 곱하기 그 가격. 그러면 끝이죠. 그만큼이 돈이 든다 이거죠. 그런데 선물은 거기에다가 50만 원 더 곱해줘야 된다. 이게 약속이다. 왜? 이 작업은 왜? 포인트를 원으로,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이다. 그걸 유식한 표현으로 이제 여러분들 유식해지는 거죠. 그걸 가격 승수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네 번째 겁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죠. 왜 여러분들이 선물옵션을 해야 되느냐? 야, 누구는 뭐 선물옵션은 뭐 어쩌고, 뭐 위험하다고 하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왜 위험하냐? 자기가 위험을 자초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주식시장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기 막 밀리는 데다가 막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나방이라고 생각합시다. 나방이라고 생각합시다. 불이 막 피어올라요. 우리는 다 알죠. 왜?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을 뛰어들면은 탈 줄 안다. 타 죽을 줄 안다고. 그럼 안 뛰어든다고. 지금 막 장이 안 좋은다고 다 막 도인다고 막 사? 위험은 자초하는 거죠. 위험을 자초하지 않으면 됩니다. 선물옵션 위험을 자초하지 않는 방법. 소위 말해서 리스크에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것만 알면은 선물옵션 재밌다. 근데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작업 공부를 하는 거다.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작업이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늦은 밤, 아까운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비록 선물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나는 주식만 할 거야. 예, 주식만 하세요, 그러면. 대신에 주식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물옵션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선물옵션 위험하게 하지 말라. 왜 하지 마?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바본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바보가 아니죠. 그들이 선물옵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해야 돼. 왜?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지난 강의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가 어떤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 선물옵션 이행을 하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청산과 증거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청산과 증거. 청산이라는 게 뭐죠? 내가 샀어요. 선물은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그랬죠. 어쨌든, 뭐 사든지 팔든지, 사는 거를 매수라고 하고, 파는 거를 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산 다음에, 그러니까 진입한 다음에, 매수든 매도든 포지션을 진입한 다음에, 근데 상품을 산 다음에, 이익을 내든, 아니면 뭐 손절을 하든 간에 부득이한 경우 내 포지션을 청산해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거를 이제 청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청산과 증거금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 이번 시장과 연관되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초자산과 파생자산이다라는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초자산. 왜 기초자산이라고 하느냐? 선물은, 여기 밑에를 먼저 볼까요? 선물은 미래를 매매하는 가격이다. 미래를 매매한다, 선물. 퓨처제의 약자다. 근데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지수죠. 현재 지수. 근데 선물은 미래 지수라고 했다고. 아, 미래를 예측해서 사는 거라. 앞으로 주가가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사는 거예요. 미래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래의 주식이 미래의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를 지금 팔아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종합주가지수, 현재의 종합주가지수하고 미래의 종합주가지수 하고는 차이가 있다. 현재 종합주가지수를 기초자산이라고 한다. 대신에 전체 다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죠. 200 종목을 하나로 만든 지수. 그거를 코스피 200 지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게 결제지수이기도 하다. 왜 결제지수냐? 선물은 미래의 현물 주식을 매매하는데 이 미래가 언제냐? 그 미래가. 만기일이라는 거죠, 만기일날. 그런데 만기일날 결제가 뭘로 되느냐? 결제? 조금 어렵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의문이 다 풀어진다고. 어쨌든 이 기초자산은 이 결제지수다. 여기까지는 알죠?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가격, 선물은 미래 가격. 뭐 여기는 쉽고. 근데 여기 보니까 결제지수라는 게 하나 있다. 요게 이제 만기일날,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하기 때문에 이 결제 지수라는 걸 조금 지금 기억을 해줄 필요는 있고요. 이걸 오늘 이제 쭉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생자산이라는 뭐냐, 이 파생자산. 이제,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없었던 거, 오늘 이제 새롭게 배우는 시간인 거죠. 현재의 종합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이라고 하는데, 선물 상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파생자산이라고 한다. 왜 파생자산이냐? 기초자산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 쉽게 얘기하면 이 선물은 현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칠판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기초자산. 파생자산. 이제 가끔 이제 언론에 보면은 기초자산 얘기, 이제 파생자산 얘기. 그러니까 기초자산은 현재의 종합주가지수, 현재의 지수, 현재 종합주가지수. 그걸 코스피라고 그러죠. 전체 종목 다, 2,000 종목 전부 다 합쳐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뭐 오늘 종가 기준은 뭐 1,850포인트 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매매하는 게 아니고 1,850포인트 이걸 매매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시장성 있는 우리나라 대장주 200종목을 하나의 지수로 만든 거. 그게 뭐냐? 뒤에 그게 바로 코스피 200종목, 200지수다라고 그러죠. 코스피 200지수는 이제 기초자산. 여기에서 파생된 자산이 바로 선물이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선물 지수다. 그래서 파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파생.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초자산이 없다면 파생자산이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파생된 자산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 뭐 금이란 금 얘기, 금선물 얘기 들어봤죠? 금선물. 뭐 원유선물. 뭐 외환선물. 뭐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금선물은 뭐죠? 금? 여러분 좋아하는 금. 금을 매매하는 미래의 금 가격을 매매하는 거죠. 미래의 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지금 사는 거죠. 요즘 금값 많이 올라가죠? 만약 금값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집에 있는 농에 있는 거 다 빼가지고 팔아버리죠, 지금. 그 선물이 그거예요. 미래의 금 가격을 예상해서 지금 사거나 파는 매매. 근데 이 금선물을 왜 여기 금선물, 원유선물, 선물 이렇게 선물이란 말이 다 붙은다고. 바로 이 금이라는 기초 자산을 매매하는 시장이라고. 그래서 금선물이다. 그 다음에 원유를 매매하는 시장, 원유선물. 기초 자산은 뭐냐? 바로 이 원유. 휘발유를 매매한다 이거지. 아, 기초 자산이 그거구나. 외환선물. 돈을 거래하는 거 돈. 달러든 원화든 뭐 위엔화든. 아, 그 기초가 뭐야? 돈이다, 돈. 돈을 매매하는 돈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죠? 그거를 매매하는 게 외환선물이구나. 아하. 그래서 그 반면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지수선물. 우리는 지수를 매매하는 거잖아요. 지수. 그죠?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여기 이제 선물, 지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물의 기초자산은 뭐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기초자산이 뭐냐? 지수를 매매하는 거다. 그래서 파생시장이라고 한다. 아, 기초자산, 뭘 매매하냐에 따라가지고 그 기초자산이 있구나. 그걸 기초자산. 우리는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기 때문에 미래의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기 때문에 그 기초자산은 종합주가지수구나. 자, 그런데 이 금선물, 원유선물, 외환선물 이런 것들 통틀어가지고 파생자산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지수만 대상으로 한다. 뭐 이런 상품들은 뭐라고 하죠? 이런 거 금선물, 원유선물, 외환선물 이런 거를 하나하나 통틀어가지고 또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옥수수 선물, 미래 옥수수 가격을 매매하는 거, 뭐 밀선물, 미래 밀 가격을 매매하는 거. 그 기초자산이 뭐냐에 따라가지고 앞에다 이제 그 기초자산만 붙여주면 된다. 근데 이런 상품을, 이런 걸 모두 통틀어가지고 이런 선물 뭐라고 그러냐? 상품 선물이라고 한다. 상품 선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매매할, 우리가 공부할 지수를 매매한다. 그래서 선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상품 선물 통틀어가지고
뭐 금, 원 쭉 해가지고 상품 선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부할 지수 선물.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우리는 상품 선물은 별도로 하고, 우리는 상품 선물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종합주가지수만 매매한다. 그래서 지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수 선물이든 아니면 상품 선물이든 간에 파생자산, 이거 파생자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생자산은 두 가지. 주가지수 선물, 상품 선물. 그런데 이 파생자산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금 선물로 매매한다. 미래 금 가격을 매매한다. 근데 여러분이 금을 조금 사가지고 매매한다는 상관없는데 금을 막 엄청나게 막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니면 기름을 산다고 합시다. 기름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나? 리터라고 표현을 합니까? 100만 리터를 내가 매매를 한다. 내가 큰 손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름을 사가지고 어디다 재워놔요? 기름을 어디다 재워놓을까? 기름값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기름을 잔뜩 사야 되잖아. 사가지고 어디다 재워놔야 되는데 재워놓을 장소가 없잖아요. 금을 사야 되는데 금을 어디다 사가지고 잔뜩 재워놔? 세워놓을 장소가 없잖아요. 아, 그게 무슨 말이지? 아하. 상품 선물이든 지수 선물이든 간에 물건을 매매하니까 물건, 기초 자산을 매매합니다. 금을 매매하든지 지수를 매매하든지 원유를 매매하든지 간에 하는데 최종 주고받는 거는 몰라. 돈으로만 주고받는구나.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차금 정산 결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금 정산 결제. 차금.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샀어. 원유가 요즘에 얼마 씁니까? 휘발유가 현재 시중 가격이 지금 한 2,000원 합니까? 자, 2,000원이라고 칩시다. 1리터에 2,000원. 자, 미래에 기름값이 올라갈 거 3,000원으로. 그럼 지금 2,000원어치 잔뜩 사놓는 거지. 내가 돈 있는 만큼 잔뜩 사놔가지고 3,000원 딱 되면 그때 팔면 돼요. 근데 기름을 어디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돈으로만 산다. 2,000원어치 100만 리터를 산다. 근데 3,000원이 됐다. 그럼 1,000원 먹은 거죠? 1,000원 곱하기 100만 리터. 그 금액만 서로 주고받는다. 내가 만약에 땄다. 그러면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오고, 잃었다. 그럼 돈이 나가는 거다. 아하.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주식과 선물 차이점이 하나 나타나죠. 주식은 매매를 하게 되면은, 물론 여러분도 돈 매매만 하죠. 왔다 갔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은 거래소에 달라고 하면 증권사에다가 요청을 하고, 증권사가 거래소에 요청을 하게 되면, 주식이라는 그 물건을 주죠. 유가증권을 줍니다.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형체가 없거든? 아하. 그렇구나. 주식은 유가증권을 매매해가지고 내가 필요하면은 내가 유가증권이라는 어떤 그 증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파생자산은 증서가 없어요. 그게 상품 선물이든 지수 선물이든 간에 돈의 차액만 결제한다.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차금만 정산다. 차금 정산 결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나고 수익과 손실, 그 차금만 결제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라면 그게 지수 선물이 됐든 상품 선물이 됐든 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익히 들은 월가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 워렌 버핏이라든지 소로스라든지 또 그다음 템플턴이라든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유명한 그런 투자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델 컴퓨터만 사겠습니까? 삼성전자만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지수 선물이든 상품 선물이든 전부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전체 예탁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사 그런 데까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많은 걸 알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주식 매매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재테크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품 선물이든 기초 개념 그 다음에 특히 주가지수에 대한 여러분 어차피 주가지수와 관련된 종합주가지수 내에 있는 종목들 매매하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물 옵션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렛대 효과라는 걸 오늘 한번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렛대 효과. 자, 지금 화면 보면은 여자분이 딱 지렛대를 하니까 지구를 들어 올리죠. 이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이게 선물 매매 최대 장점입니다.
선물 매매 최대의 장점이다. 그럼 지렛대 효과는 게 뭐냐? 이 레버리지 효과는 게 뭐냐? 작은 증거금으로 돈 조금 들여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지렛대 효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를 레버리지 효과다. 근데 그게 선물에는 바로 이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이게 대단한 장점입니다.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지난 시간에 선물 한 계약을 사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선물 한 계약을 사는 비용, 여러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선물 계약수 곱하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 봅시다. 내가 만약에 한 계약을 산다. 자, 얼마에 살 거냐? 몇 개를 살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236.60에 산다. 라고 했을 경우 몇 개를? 한 개를 산다. 그 다음에 50만원 승수라고 했죠. 50만원 무조건 곱해줘요. 딱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1억 1,500만원이었다. 근데 1억 1,500만원을 다 주느냐? 돈 다 안 준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다 뭐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때는. 이게 안 보였죠? 근데 지금 딱 보니까 1억 1,500만원치 사는데 돈을 실질적으로 1,500만원밖에 안 든다. 이게 돈을 액면으로 다 안 줘? 대단하네? 딱 가려서 오늘 이제 보니까, 13.5%. 실질적으로 내가 1억 1,500만원치 주식을 사지만, 그 지수를 사지만, 이만큼 돈이 들지만, 이거 돈이 다 안 들어도 돼. 그 중에 13.5%만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00만원치만 사면, 1억 1,500만원 효과가 있다. 요게 뭐죠, 요게? 요게 바로 증거금이라는 거다. 증거금. 이거는 실질적으로 요만큼의 증거금만 있으면 내가 레버리지 효과를 올릴 수가 있구나.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구나. 그렇죠? 1,500만원어치만 있으면 1억 1,500만원어치 사는 거니까. 이거를 증거금이라고 한다. 그럼 증거금이 뭐냐? 거래 실행을 위한 보증금이다. 보증금이다. 자, 칠판으로 와서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 삼성전자가 역대 신고가를 내고 있죠? 삼성전자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오를까요? 왜 올라갈까요? 간단하죠. 너무 쉽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가.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파는 사람이 많으면 그 가격을 내리죠.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많으냐, 파는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 이걸 바로 수요 공급에 따라가지고 주식 매매를 한다. 그래서 수급 분석이다. 수급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급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럼 왜 사는 사람이 많으냐?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고 내리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성전자라고 예를 들읍시다. 다른 종목이 있어도 좋습니다. 예를 듭시다. 삼성전자를 여러분이 만약 1억 원어치 돈을 산다. 주식을 산다. 내가 가진 돈이 1억 원이야. 자, 그럼 1억 원어치를 그럼 현재 주가로 나누죠. 현재 가격이 얼마까? 현재 가격으로 돈을 나누면은 내가 몇 주를 살 수 있겠구나라고 나오잖아요. 다시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매매하는 주식은 그게 삼성전자가 됐든 기타 등등이 됐든 간에 내가 돈 가지고 있는 돈만큼만 산다 이거죠. 이거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증거금이 내가 그 주식을 매매하기 위한 실행 보증금이라고 했죠. 보증금. 그 증거금, 그 보증금의 성격이라고 했죠. 이 보증금이 주식은 100% 내 돈 다 들어간다 이거지. 내 돈 1억 원이 필요했으면 1억.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치 살려면 1,000만 원. 100만 원치 살려면 100만 원. 그런데 선물은 이 1억 원이 다 필요 없다. 얼만큼만 있으면 되냐? 증거금 몇 프로? 약속이에요. 13.5%. 13.5%. 1억 원에 13.5%. 1억 원에 13.5%만 있으면 된다. 그럼 돈 얼마 실질적으로? 1,350만 원만 아치만 사게 되면은 삼성전자 1억 원의 효과가 있다는 거. 이게 같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아까 지렛대 효과라고 했잖아요. 야, 그래? 해볼만 하네, 이거. 여기서 하는 여러분 팁을 하나 쭉 드릴게요, 팁.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1억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올라가면 되죠. 뭐 올라가면. 주식을 사가지고 올라가면은 띵어와 장땡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익 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식 샀는데 여러분이 고민은 뭡니까? 만약에 A라는 주식 샀는데 밀리면 어떻게 밀리면 이거 밤잠 못 자는 거지 이거. 밤잠 몰라. 여러분이 산 주식이 만약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안 좋은 소식이 악재가 터지면 어떻게? 이게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이 너무 많으면요 저처럼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너무 고민 많이 하시면 안 돼. 근데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럼 저라면 어떻게 이 고민을,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 이 고민은 걔네들은 없겠어요? 있습니다. 똑같이. 걔네들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라고 통뼈가 아니죠. 저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얘도 고민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바로 선물 시장에서 그거를 처리를 한다.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해지라는 내용이에요. 빠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을 커버를 어떻게 하냐. 저라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선물을 공부하게 되면은 1억 원어치 그 어떤 종목이든 간에 1억 원어치 주식을 샀어! 올라가면 다행이야. 빠질 거를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선물 한 계약을 팔아놓으면 되지. 얼마나 할지. 1350만 원 하지만 팔아놓으면은 밀려도 걱정이 없어. 이쪽에서 빠진 금액을 여기서 보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잠깐 화면에서 사라질 거예요. 잠깐 왜? 뭐가 하나 떨어졌어. 칠판 지우개가. 그래서 잠깐 사라질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다시 나타났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물, 주식의 그래프를, 수익 구조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식은 A라는 포인트에서 A라는 가격에서 사면은 좋아요. 올라가면 돼. 내려가면 이게 문제예요. 선물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가는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상품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만약에 1억 원어치 샀다. 그럼 1억에 13.5% 선물을 매도를 치면 돼. 미리. 선물 1,350만 원 났지만 매도를 쳐놓으면 된다고. 빠질 거를 대비하면. 그러면은 주식에서 밀리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똔똔이라는 거지. 첫 시간에 이걸 배웠다고 왜 저 사람이 첫 시간에 그래프를 갖고 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아하. 그러면 결국 내가 주식 매매를 하더라도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지수가 가격이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지금 여러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고수의 반열에 지금 오르시기 시작하는 거다. 지금 난 그래도 주식만 할 건데. 주식 하라니까요? 주식 하시라니까. 해야죠. 재테크 시장에서. 근데 선물을 알게 되면은 지수가 밀리는 거에 대해서도 막아낼 수가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식은 증거금이 100%가 든다. 그러나 선물은 1,350만 원, 13.5%만 든다. 그게 바로 보증금이다. 보증금 성격의 증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배운 부분은 HTS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제가 화면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자, 지금도 잘 보세요. 자, 그동안 지금까지 배운 부분을 이제 마지막 정리 좀 합니다. 여러분, HTS 딱 보면은, 파생상품 현재가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주식 현재가를 보려면은 주식 현재가를 이렇게 HT에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은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파생상품 현재가라는 화면을 딱 열어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걸 차근차근 배울 건데, 우리가 첫 시간에 뭘 배우냐면 여기 물음표라는 게 있죠. 물음표. 이 물음표 딱 열면은 종목이 나옵니다. 어떤 종목이 뭐가 있느냐. 상품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4개 있다고 그랬죠? 상품 딱 4개. 여기 현재가가 뭐냐? 이게 바로 선물 현재가. 미래의 종합주가지수를 미래의 종합주가지수다. 미래 종합주가지수 지금 얘기 나오는 거죠. 미래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 사는 거고, 미래 종합주가지수 내려갈 것 같으면 판다. 요게 바로 선물 현재가. 우리가 거래 대상이 되는 현재 선물 지수다. 선물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였죠? 지난 시간과 오늘
코스피 200이란 걸 배웠죠? 이게 뭐예요? 242.99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요게, 요게 현재 지수구나. 현재 지수구나. 현재 지수는 1850포인트인데, 1850포인트를 매매하는 게 아니고, 복잡하잖아요. 네 자리를 매매하면. 그 약속을 1990년 1월 3일 날 그때의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환산해가지고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242.99까지 올라온 거죠. 우리는 요걸 매매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코스피 200 지수. 이게 기초자산이다. 그 다음에 241.30이 이게 미래의 지수다. 이게 바로 선물가, 선물 현재가,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코스피 200 지수가 현재가, 현물 가격, 현재 가격, 현물 가격.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거래일이라고 배웠죠. 최종 거래일. 여기 보시면 이제 최종 거래일이 나옵니다. 최종 거래일은 369,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다. 배웠죠, 우리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기준가라는 게 나옵니다. 기준가. 기준가, 상한가, 하한가. 주식의 상한가, 하한가는 몇 퍼센트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준가는 어제 종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종가. 어제 종가. 주식도 어제 종가가 있죠? 어제 종가가 10,000원인데 오늘 만 원인데 오늘 11,000원이 됐다. 그럼 10% 뜬 거죠. 그래서 이 기준가가 어제 종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한가, 하한가가, 선물도 상한가, 하한가가 있네. 예, 있습니다.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몇 프로죠? 어제 종가 대비, 기준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5%죠? 근데 선물은 10%예요, 10%. 계산해보면 기준가 대비면 10%다. 왜 10%냐? 아까 얘기한 선물은 작은 증거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10%, 상한가 10%만 되더라도 굉장히 많이 뜬 겁니다. 얼마나 뜬 거죠? 아까 증거금이 13.5%니까. 몇 배입니까? 레버리지가? 8배 가까이 되죠? 현물 1억과 선물 1,350만 원이 같으니까. 나눠보면은 약 한 8배 정도 되죠? 그러면은 선물이 상한가가 들어갔다. 10%가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몇 프로? 여러분은 오늘 몇 프로를 먹는 거예요? 8배 가까이 되니까 80%를 먹는 거야. 내 돈의 80% 오늘 먹는 거야. 상한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용을 안 해? 활용을 해야지. 왜 옆에서 돈을 자꾸 빌려서 살려고 그래? 주식. 수령 걸고 미수 걸고. 뭐하러 그래? 작은 돈으로 이렇게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동안. 이걸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한 겁니다.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 색칠되어 있는 부분. 현재 가격, 기초자산 가격, 이거를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하고, 선물은 미래 가격이니까 현재 가격과 다르죠, 당연히. 가격이 다르다. 그래서 선물 현재가, 코스피 200 지수 현재가, 미래가, 현재가. 근데 우리는 대상으로 하는 거는 뭘 매매하는 거냐? 미래가를, 미래를 매매하는 거다. 이게 바로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물 계약의 청산. 내가 진입을 했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서 지수를 샀고, 여기서 지수는 선물가를 산다고 그랬죠. 선물 현재가를 산다고 그러면 산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는 현재잖아요, 현재. 현재 가격을 사는 게 아니고 미래 가격을 사는 거기 때문에 실제 내 매매 대상은 코스피 200이 아니고 미래에 예상되는 지수. 그게 선물 현재가라고 그랬죠. 아까 HTS 확인했습니다. 선물 현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매매를 했어.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내려갈 것 같으면 팔았는데 청산을 해야 돼. 청산이 뭐냐? 포지션을 없애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거래 개시일이 있고 최종 결제일, 만기일이 있다. 최종 만기를 우리가 배웠죠, 언제? 369,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종 결제일이에요. 선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매매를 한다고 그랬죠? 돈으로 차금만 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땄다. 수익이 났다. 그럼 내 계좌 돈 자동으로 턱 꽂히고 손해봤다. 그럼 내 계좌 돈이 싹 빠져. 자금 결제인데 그 결제일이 기준이 바로 만기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래 개시일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목요일날 369, 10 목요일날 만기가 끝나니까 첫 거래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9, 12월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럼 이거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어떤 기간 안에 내가 샀어. 어느 순간에. 신규로 어떤 뭐 이때 사든 뭐 며칠 지나고 사든 상관없고 내가 진입을 했습니다. 내가 선물 상품을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내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 수익이 났다. 그럼 오늘 산 그거를 여러분 주식 사면은 수익 났어요. 그럼 오늘 사가지고 1분 뒤에 팔 수도 있고 10분 뒤에 팔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팔 수도 있고 그러죠. 선물도 똑같아. 이익 나면은 지금 사가지고 바로 팔 수도 있어. 1분 뒤에 팔 수도 있고 10초 뒤에 팔 수도 있고 뭐 한 달 뒤에 팔 수도 있고 하여튼 만기 그 전까지만 팔면 돼.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방법은 아까 여기 밑에 보시면 만기 전에 청산하는 방법이 있고 만기에 결제 청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것만 이제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칠판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 이제 내가 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다시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청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수익 나면 팔아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수익 청산이라고 하는 거고 손실 나고 팔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손실 청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이라는 건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없애는 거다. 주식은 어떻게 해요? 주식은 매수한 다음에 이득을 나든 손실이 나든 팔아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면 이득이 나든 손실이 나든 팔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계좌에 돈만 갖고 있는 거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대요. 어쨌든 뭐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났으면은 처음 자산보다 원금이 불어났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손실 봤을 거다. 선물도 마찬가지죠. 자, 선물도 매수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해가지고 진짜 올랐어. 오른 다음에 팔아. 그러면은 내가 원금이 플러스가 돼 있겠죠. 당연히. 주식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선물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뭐? 먼저 매도 칠 수가 있잖아. 주식은 매도 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걸 단방향 매매. 선물은 매도도 할 수 있으니까 양방향 매매라고 했던 이유죠. 뭐? 그 양방향 매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자, 어쨌든 매도를 했어요. 왜 매도를 했을까요? 종합주가 지수가 미래에 밀릴 것 같으니까 미리 팔아버린 거야. 기름값이 앞으로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밀릴 것 같아. 응? 그래? 지금 미리 팔아버려야지. 그 진짜 밀렸어. 그럼 그때 싸가게 사놓으면 되죠. 사가지고 싹 갖다 놓으면 되잖아. 개눈 감추듯이. 그러면 그 차익만큼이 수익이라. 선물도 똑같아요. 종합주가지수가 밀릴 것 같아. 미리 팔아버려. 근데 진짜 밀렸어. 이득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돈이 원금이 또 플러스 되겠지. 밀릴 거라고 보고 팔아놨는데 올라가 버렸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손해지. 그러면 원금이 손실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샀는데 밀리면 손실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내가 매매를 잘하면 수익이고 매매를 못하면 손실이다. 이제 그런 스킬 부분인데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는 힌트를 하나 드릴 겁니다. 오늘 힌트 드리는 거는 종합주가지수를 예측하는 방법을 오늘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실전 팁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주무시지 않고 이 늦은 시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자 보세요. 매수를 해서 돈으로 만드는 작업이 뭐냐? 그게 청산이라고 했는데 돈으로 만드는 작업이 매수를 한 다음에 돈으로 만드는 작업은 팔아야 되겠지. 갖고 있는 거를. 근데 거꾸로 매도를 먼저 했어. 그럼 이거를 돈으로 만드는 작업은 다시 매수를 거꾸로 사놓으면 되잖아. 그럼 이러면 3대 3개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 이 3개 되는 작업, 이게 청산이라고 하는 거라고. 포지션을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게 청산인데 만기 전 청산과 결제 청산이 달라. 지금부터는 조금 귀를 기울여야 돼. 청산에는 선물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만기 전 청산. 만기는 언제라고 했죠? 만기일 전에 청산하는 거야. 오늘 사가지고 오늘 팔아버릴 수 있고. 내일 팔아버릴 수 있고. 어쨌든 둘째 주 목요일 전에만 팔면 돼. 이때는 비교가 뭐하고 하느냐? 내가 매매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선물 가격을 매매한다. 선물 지수를 매매한다고 그랬죠? 이거 선물 지수를 매매한다고 그랬어. 그 비교는 여러분이 만 삼성전자를 샀어. 내가 이득이냐 손실을 어떻게 판단해? 삼성전자가 현재 내가 산 종목 그 가격만 비교하는. 내가 삼성전자 사놓고 포스코 가격하고 비교하나? 내가 포스코를 사놓고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하고 비교하나? 그렇지 않죠. 삼성전자 샀으면 삼성전자 가격, 내가 산 가격과 오늘 가격을 비교하듯이 선물도 선물 지수를 사고 나서 선물 지수 간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이거를 만기전 청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기까지 끝까지 가는 경우 있죠. 아, 난 장기 투자자야. 여러분이 매수를 했는데 매도나 매수했어요. 근데 네 예상대로 계속 가면은 주식도 계속 가면은 자릅니까? 끝까지 먹어야죠. 이익을 크게 내야 되잖아요.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 내가 포지션을 잘 들어갔어. 매수도 매도. 내 포지션 방향대로 잘 올라가거나 잘 내려가고 있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만기까지 갈 경우도 있죠. 만기까지 갈 경우. 만기일 날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상품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이때는 뭐하고 비교해? 선물 가격하고 선물 가격 비교하는 게 아니고 기초자산 가격하고 비교해. 이 기초자산이 뭐라고 했어요?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을 무슨 말하고 같다고 그랬죠? 무슨 말하고 같다고 그랬죠? 결대지수라고 그랬잖아. 아, 여기 조금 어렵네? 그냥 괜찮아. 왜? 이걸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구체적으로 들 거야. 아하. 만기 전 청산.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매매를 했으면 내가 지금 팔아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들고 가서 만기 일에 가서 결제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띵우화. 거기까지만 아시면 띵우화가 된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죠. 내가 매매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매매 기간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대신에 시장이 열리는 시간 안에 이제 거래를 해야 되겠지. 매매를 해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주가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서. 근데 종합주가지수 진짜 올랐어. 야, 근데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빠질 것 같아. 주식도 똑같아요. 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돼. 내가 매수를 했는데 잘 올라갔어. 근데 거기가 저항선 같아.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 그럼 팔아야지. 마찬가지로 선물도 똑같이 팔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만기 전, 주식에서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전 청산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 전 청산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만기 전 청산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만기까지 끝까지 가져가서 청산한 거를 만기 결제 청산이다. 여기서 제가 좀 벌써 2번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만기는, 선물은, 주식은 아무 때나 팔 수 있어. 만기가 없으니까. 아무 때나 팔 수가 있어. 물론 거래 시간에 안에서만 팔 수 있지만, 선물은, 역시 선물도 마음대로 팔 수가 있지. 거래 시간 내내. 대신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기 전 청산과 만기 결제 청산이다. 예를 하나 들까요? 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차피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부분이 조금 생소하죠? 청산하면 돼.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없애는 걸 청산이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하나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선물 현재가를, 선물 지수 현재가의 같은 가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선물 현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240포인트의 주식을 샀어. 240포인트 몇 개를? 한 계약을 샀어. 물론 여기는 돈은 곱하기 50만원 곱하기 증거금은 실제 돈은 13.5%. 여기까지는 다 약속을 했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드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갖고, 매수니까 빨간 걸로 씁시다. 올라갈 것 같아 240포인트에 내가 한 계약을 샀어요. 근데 진짜 올랐는데 241포인트로 올랐어. 그럼 여러분들 수익이 얼마일까요? 에? 얼마예요? 얼마예요? 자, 몇 포인트 오른 거예요, 그러면? 240에 샀는데, 만약에 여러분 A라는 주식을 240원에 샀는데 241원이 됐어. 그럼 1원 모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포인트잖아? 1포인트 모은 거죠. 에? 1포인트. 근데 1포인트는 우리 약속이 얼마?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려면 얼마 곱해? 얼마나 곱했다? 잊어버렸네. 하하. 얼마더라? 얼마요?
50만 원. 그렇죠. 50만 원. 고맙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알려준 거예요. 바로 50만 원이에요. 이 50만 원을 뭐라고 그래? 가격 순서 약속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1포인트 올라갔어. 그럼 얼마? 5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와, 그래? 1포인트 올라가면 50만 원 벌어. 그런데 최근에 이 선물 지수가 몇 포인트부터 움직였냐면 223포인트부터 움직였어요. 지금 223포인트 해가지고 지금 오늘 종가가 241포인트가 그래요. 그 여러분 한 계약 샀다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포인트 먹은 거예요? 약 18포인트 먹었나요? 18포인트? 지금 한 계약 사는데 지금 돈이 한 1,500만 정도 든다고 했죠? 그럼 18포인트를 먹었어요. 여기 50만 원 곱해봐. 그럼 얼마예요? 5, 8, 40, 5, 6, 5, 900만 원 먹은 거예요. 네? 며칠 만에? 3일 만에. 돈은 얼마 들어갔고? 얼마 들어갔고? 1,350만 원 들어가. 약 1,500만 원 들어가지고 3일 동안에 900만 원 먹어요. 우와! 여러분 지금부터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부자가. 자, HTS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TS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되겠네. 뭐냐면 자, 칠판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더 자세히 알려주려다 보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무슨 말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을 좀 막 끼우다가 잊어버렸어요? 다시 저쪽으로 가야지. 기억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잊어버렸어. 생각났다. 이거, 제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가끔. 무슨 말이냐면, 자, 선물은 미래가라고 그랬죠, 미래가. 미래. 자, 그 다음에 기초자산은, 현재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이죠. 어떤 게 더 비싸야 돼요? 어떤 게 더 비싸야 돼? 미래가가 더 비싸야 되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미래 금리. 얼마만큼? 금리만큼. 그러면 여러분 이제 현재가 코스피 200 지수하고 선물 현재가하고 비교를 해. 그럼 당연히 선물 현재가가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미래가니까 당연히 높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정상시장이야. 그런데 장이 나쁠 때 현재가가 미래가보다 낮았어요. 만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거지? 에? 그거를 HTS에서 확인 한 번 더 합니다. HTS에서 한 번 더 갈게요. 자, 지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HTS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현재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게 바로 미래의 선물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11월 24일부터 주가가 뜨기 시작을 했는데요. 좀 왼쪽을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 보니까, 종가가 231.68. 현재가가 미래가보다 더, 어때요? 비싸. 미래가가 싸. 그 얘기는 뭐예요? 아하, 시장이 안 좋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날씨 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오늘 조금 미진한 부분, 조금 복습할 부분 마지막으로 더 점검을 하고 이해를 확실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